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전남 여수의 한 교회 목회자가 지난 3.1절 기념 예배 시간에 행한 설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3.1운동과 5.18을 비교한 발언 때문인데요. 이 설교에 반발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해당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국기도회까지 연 목회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양승태 구속, 김부영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기도회 관련 인터뷰를 한 바 있는 여수 성공회 교회 이우경 전도사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경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양승태 구속으로 시국기도회 할 일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 양승태 구속 이후에 또다시 시국기도회를 혼자서 열으셨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시국기도회를 하게 된 겁니까? 우선 이제 양승태 시국기도에 이어서 이 5.18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 시국기도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우경 전도사의 어떤 습관 내지는 취미생활은 시국기도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정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정말 묵상과 영성, 기도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좋아하는 사목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과 침묵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 이제 자세한 사연은 우리 아마 청취자들 가운데 이게 뭔 소린지 전혀 예. 금시초문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양승태 씨 구속으로 해서 박부영 판사 사퇴를 위한 촉구를 위한 기도회 시국 기도회는 이제 중단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난 1인 시국 기도회를 하시게 된 날짜가 언제죠? 26일입니다. 2월 26일. 2월 26일. 예. 여수의 한 교회에 가셔서 예. 시국 기도회를 하셨어요. 교회 앞에서 시국 기도회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예. 저도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어떤 특정 교회 앞에 가가지고 시국 기도회? 아무튼 그것도 다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문제 삼아서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례적인 굉장히 행동을 하신 건데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도 참 제가 저의 삶과 저의 신앙생활에 예.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저도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예. 예,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는 이제 대한성공회 예. 소속인 여수교회 전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발단이 일어난 것은 전남 여수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예.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인 고만호 목사님께서 예. 고만호 목사님께서 지난 2019년 예. 2월 24일 주일날 설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예배는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잠깐 설교문에 잠깐 소개를 하면은 예. 이건 고만호 목사 설교문에 있는 워딩입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세를 치다가 체포당하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그러면서 전혀 폭력을 쓰지 않고 지렁이도 밟으면 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악이라도 쓰고 욕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위하는 것을 보고 꼭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민주화운동이나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는 저 말입니다. 네.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예.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다 보니까요. 이건 뭐 정젠터요. 완전히. 이편 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은요. 순전한 비폭력이었어요. 세계에 없는 평화 시위였어요. 당시 교회에서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마라. 둘째는 폭력을 쓰지 마라. 셋째는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하라.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1 운동은 비폭력 그 평화 운동으로 진행이 됐다. 그것을 지금 예. 강조하기 위한 맥락인데 예. 5.18이 갑자기 예로 들었네요. 5.18을. 그러니까 이제 예. 그 3.1 운동의 비폭력성을 굉장히 그 강조하기 위하여 예. 이 5.18을 그 반대선상에 있는 예. 비폭력이 아닌 폭력, 예. 폭력이라는 그 상징으로 폭력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뭐 일이다,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다, 예. 한반도 땅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고 이제 뭐 비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3.1 운동은 비폭력이었다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비폭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 가장 폭력적인 것을 예를 들어야만 그 비폭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뭐 좀 근데 실수로 예를 5.18을 드신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고마나 뭐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 같은 처지에 따지면은 예. 저의 생각이라는 저의 뭐 사고 방식 네. 이런 걸 따지면은 평소에 비폭력의 그 가장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3.1 운동 하면은 또 그 반대적인 폭력적인 거 또 머릿속에 그 사람들이 나름 다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3.1 운동의 비폭력,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3.1 운동만 보고 비폭력만 보면 안 됩니다. 엊그제 일요일 날 KBS 1TV 역사저널 그날 거기에서도 3.1 독립항쟁 투쟁을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준비해서 했지만 거기요 돌멩이 나왔습니다. 돌멩이. 예. 저기 평안북도인가 어디 지방에서는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일경들을 향해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은 몽둥이 들고 나왔습니다. 몽둥이. 예. 나무 짝대기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농기구. 예. 농기구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주재소라고 하고 뭐 하여튼 그 조선 총독부의 그 지방 그 관청안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경찰서. 거기 예, 경찰서. 예. 예. 그런데 불 질렀습니다. 예. 그러면은 돌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나오고 불을 지르고 음. 3.1 운동 때 예. 이게 과연 비폭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행진을 하다가 예. 만세 운동 행진을 하다가 일본 놈들이 여기서 방송인데 그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놈 자자를 써가지고 일본 자라고 할게 일본 자. 아니 일본 놈들은 일본 놈들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본 놈들입니까? 외놈들. 예. 일본 놈들이 총 쏴면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 예. 이렇게만 하는데요. 그것도 일부분이죠.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농기구 들고 나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불 지른 거 예. 그것도 3.1 운동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3.1 운동은 그런 양상을 띠가지고 전개됐습니다. 3.1 운동, 오늘날은 또 3.1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평화 기조로 사실 만세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부의 지역도에서는 계속되는 그 만세 시위 가운데서 양측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예. 그런데 이제 3.1 운동이 그 전개를 보면은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전국적으로 계속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 본토에서 군대를 증원해가지고 조선으로 증파를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일본군들이 그 배치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총질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3.1운동이 일단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예, 사실은 3.1운동 과정에서 과열을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일제의 아주 무자비한 그 진압, 폭력에 예, 맞서서 우리 3.1운동 만세 시위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몽둥이를 들고 또 예,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예, 주재소를 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두 다 평화였다, 평화 시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팩트상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건요, 너무 그 미화한 거죠. 3.1운동을 예,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도 폭력을 했다. 예.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은 막 불도 지르고 또 두드러 패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 고마노 목사님이 예시로 드신 그 5.18 예, 당시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예, 또 도청에다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예, 그 설치하고 예. 또 교도소를 습격하고 이런 이야기는 팩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 어처구니 예, 없다면요. 예, 고만호 목사 설교에 보면은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 이 말에 사연이 있습니다. 예, 1980년 5월 예, 고만호 목사님은 예, 강주에 있는 호남 신학교 예,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4학년의 그 나이에 그 청년으로 예, 신학생으로 강주에 거주하면서 그걸 다 봤지요. 예, 근데 그걸 봤는데 어떻게 끔찍한 폭력이 있고 무기고를 틀어서 총 들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이것은 그 강주에 있던 시민, 예, 학생, 신학생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은 예, 예, 계엄군, 계엄사령부 예. 내지는 전두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전두환. 그 당시에 뭐 중앙정보부 서리 합수부장 자, 근데 그 했던 전두환 일당 예, 그야말로 일당. 그 전두환 일당이라고 해도 뭐 싸죠. 이 예, 전두환 그야말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고한 광주 예.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반란군 잡은 새끼들이라 합시다. 그냥 반란군 예, 새끼들. 그들은 언론을 다 장악을 하고 언론 예, 통폐합을 하고 예, 계속해서 폭도들이라고 했어요. 예, 폭도. 광주 사태 폭도들. 예, 시민이 아니고 그 폭도, 예, 간첩 예, 뭐 이런 자들하고 똑같은 예, 그렇게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을.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고만호 목사님의 시각은 예, 그 반란군 놈들 예, 예. 하고 같은 시각이나 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생각이고라고 하죠. 무기고를 틀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목사님의 그 발언을 보면 민주화 운동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예, 뭐 민주화 운동이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할 때 뭐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어쩌고 저쩌고가 상당한 평가절하 음, 이런 말할 때 뭐투가 뭐부터 시작합니다. 뭐. 예, 그다음에 하지만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 폭력을 썼다. 입니다. 예, 예, 입니다. 이것은요. 그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고 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은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그 뭐 평가절하 내지는 별 무의미하다 예, 내지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지요. 예,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얘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기영군들의 그 뭡니까 예고 없는 총질, 난사
예. 뭐 한 방 한 방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드르르 긁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음. 그래놓고 이제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다 근데 무기고 털기 전에는 강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근데 무기고 털어갖고 총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총에 맞은 사람이 그 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후 관계를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계엄군들의 어떤 그 발포, 그리고 예, 대검으로 뭐 길 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찌르고 학살하는 그런 짓을 벌건 대낮에 백주 대낮에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러한 어떤 그 정황들 먼저 그 계엄군들의 어떤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감춰둔 채 과로친 채 예,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 아니 털었다, 예, 탈취했다, 무기들을 탈취했다. 예. 뭐 도청 지하에 폭탄을 매설했다. 뭐 예. 이런 교도소를 습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계엄 사령부의 담화문 발표 같죠. 그리고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것은 지금 그 확인이 안 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뒤져봤는데, 그 한겨레 신문 예, 정대하 기자가 취재한 거에 의하면은, 예, 그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교도소 습격으로 인해서 예, 체포를 당한 사람들이 예,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형을 살할 거 아닙니까?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 교도소 대신에, 예, 예, 그 대신에 네, 그 교도소 앞에 큰 길, 예. 거기서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잘 아는데 예, 왜냐하면 뭐 저희 그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데가 거기서 멀지 예,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을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예, 교도소가 바로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예, 예, 그 말바우 시장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예. 예, 긁다 보니까 이제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길이 예, 예. 강주에서 담양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음, 근데 또 그 큰 길에서 예, 교도소 정문은 약간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랄까, 교도소로 오는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차이가 나죠. 지나가는 사람과 음, 교도소로 다가오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그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가지고 그 트럭에 탔던 일가족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시민군이 만약에 습격하다가 그렇게 거기서 방어하고 있던 사람 계엄군한테 이렇게 그 학살이 됐다면은 뭐 예,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지요 그런 게요. 예. 그러니까 그 교도소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교도소와 그 밖에서 예. 교전을 했다면은요 총질을 하고 뭐 전투를 했다면은 예. 명백하게 그런 게 다 증거로 남아 있죠. 그게 증거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근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엄군 이전에 그 계엄군들의 어떤 전교사 이쪽에서 예,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도소 습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문서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강주 청문회를 통해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 이것은 허위다. 거짓말이고 조작이다라는 예,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밝혀진 사실은 전혀 뭐랄까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음흠, 맨 처음에 그 계엄사에서 발표했던 예, 그것만 그냥 거짓것대로 믿고 있는 예, 이러한 상황 인식, 5.18을 바라보는 시각, 5.18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면서 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예, 고만의 목사의 상식과 역사 의식. 정말 이건 개탄하지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개탄이 아니라 정말로 예.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근데 그 교회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시국 기도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행동 아닌가요? 무리한 어떻습니까?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왜 아니다면요, 예, 이게 주일날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뉴스앤조이라는 언론사에 예, 있는 이용필 기자가 예, 이 건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고만원 목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떳떳한 설교다. 예, 그리고 이거 5.18에 대한 것은 팩트다. 예, 어떠한 이유로든지 폭력은 안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설교가 흠이 없다. 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지만 정말로 그 뻔뻔함,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이용필 기자가 취재했던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기사를 보고 또 그 설교를, 좀 직접 들으시고, 뭐, 분노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교회 앞에까지 가서 시국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왜 생기셨나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특히 그 많이 분노가 끌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5.18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아, 그러신군요. 역시.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고만도 목사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 예.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1980년 5월 그 당시에 강주 살리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저도 다 봤지요. 음. 근데 이제 근데요. 저는, 예, 저는 이제, 근데 그러니까 같이 봤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물론 이제 고 목사님이 본 것도 부분이고, 제가 본 것도 부분이겠죠. 예, 뭐, 모든, 모든 시간에, 모든 강주시의 전 상황을 한 사람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을 봤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직접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때 교련복 입고 도청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예, 부모 앞에 가는 것은 불효다.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죄인된 심정으로 사는데 예, 예, 이 동시대의 한 공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더군다나 저도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sab목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예수님 제자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또 어떻게 나에게 지금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또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교회에 어느 누가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음, 음파교회는 여수에서 뭐 한두 번째가 가는 그 큰 규모와 교회 건물과 신자 수 있습니다. 예, 그 교회에 여수 시내에서 좀 힘께나 쓰고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다닙니다. 예, 누가 이 목사님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말 음, 못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갔습니다. 정말로 저도 생각해봤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예, 교회 앞에 가지 마라. 그냥 다른 장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광장 예, 그런 곳에서 하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렇구만요.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서 혼자 기도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언론에 난 사진을 보니까 고만호 목사는 회개하라. 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고만호 목사의 회개에 관계된 예, 예, 기도들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여러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뭡니까, 집회를 할 경우에는 뭔 잘못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퇴하라, 구속하라, 예, 이런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또 교회 목사님이고, 또 저도 전도사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참회와 회개를 본인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잘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그걸 인지하고 못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또 권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자고. 예,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은 또 그 회개를 통한 그 새로 변화된 어떤 그 믿음의 행실, 예.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바라고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제자된 도리. 그래서 이제 저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회개를 그냥 촉구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회개의 방법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주일날 설교에 예, 주일 설교에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 또 예, 주일날 설교에 예, 지난 2월 24일 주일 선교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이 내용들 예, 내가 참 5.18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결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거 예, 내 잘못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사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회개를 통했으면은 예, 5.18에 대해서 뭐랄까 제대로 된 어떤 자기 개인적인 평가와 그다음에 5.18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하면은 이제 저 같으면 그러죠.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겁니다.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 예, 5월 영령들, 예, 그리고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모와 위로의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예, 예,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5월 18일쯤 되면은 5.18 기념 예배, 추모 예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고만호 목사의, 진정 어린 진심 어린 어떤 그 자신의 설교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 예,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예, 추모 5.18에 대해서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예, 예. 근데 그 다른 일요시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만호 예, 목사님의 그 항변도 있더라고요. 자신도 그 5.18 때에 체류가스를 마시고 피해자다. 근데 예, 내가 왜 폄훼를 하겠느냐. 예, 라고 이렇게 또 발언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있습니까? 피해자. 예. 체류탄 가스 마신 거는 피해자 축에도 안 듭니다. 체류탄 그러니까 가스 저도 많이 마셔봤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그 고 목사님도 그런 체류가스로 눈물 콧물을 많이 흘리시고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니까요. 예,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알을 맞고요. 예. 몸에 심각한 부상, 총상, 그 다음에 그, 잡혀가지고 체포를 당해서 상무대에 끌려가가지고 예.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예. 거기에 비하면은 체류가스 몇 번 몇 모금 마신 거 있죠. 예. 그것은 피해가 축에도 안 듭니다. 저도요. 옛날에 6월 항쟁 때 짱돌 던지면서 예. 체류가스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거 하루 지나면은 말짱합니다. 근데 체류가스 몇 모금 마셨다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정말로 아. 아 예. 가증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본인의 그 저기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체류가스도 자신은 큰 피해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함부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예, 예. 다른 사람들이 체류가스보다 더 심한 그런 것을 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 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고 목사님이 그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항변도 하셨고, 예. 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제 예. 또 그 이우경 전사님도 회개를 촉구했고, 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음파교회에. 아, 예, 예. 고만원 목사님을 예,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 전화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근데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까 그 요구했던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싶었던 겁니까? 예, 그렇죠. 주일 아, 설교에서 그 사과와 예, 반성과 회개의 설교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교인들과 같이 뜻을 해서 예, 올해부터 5.18 추모 예배, 그거 드리는 거, 예. 그걸 제가 이제 권하고 싶죠. 저 입장에 나 같으면 한다. 나는 하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예. 그러면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교회 앞에서 하기 전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예, 이미 월요일 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갔죠, 교회를. 예,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월요일 날 이미 뉴스엔조이 이용필 기자가, 예, 고만호 목사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미 취재를 했죠. 예, 취재를 했는데도 전혀 그러한 것들을, 그, 뭡니까. 자기 설교는 떳떳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외형적이고, 좀, 뭐랄까, 물리적인 것인데요. 고만원 목사와 그 이유경 전도사를 비교해보고, 음파교회와 성공의 여수교회를 비교해보면은, 어, 내가 전화하더라도 고만원 목사는 안 만나줍니다. 음, 2천 명이 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와 예, 그 10명도 안 되는 그 신자가 있는 교회에 그것도 뭐, 신부도 아니고 그 전도사인데 예. 만나주겠습니까? 아니, 역시, 예, 스스로를 너무 역시, 좀 이렇게 아니, 근데 낮게 그게 저의 그 기우가 아니라 예, 전화를 했거든요, 예, 오늘. 예, 어제부터 전화했죠. 근데 고만호 목사가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부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 뭐 못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요? 이게 고만호 목사 뜻이 아니고 예, 그렇게 뭐랄까 면담도 신청도 안 하고 시국기대를 해서 기분 나빠서 못 만나주겠다. 예. 그리고 고만호 목사에게 저 안 지내주겠다. 어, 그러니까 저가 부목사가 고- 그렇게 전화를, 예, 예, 그러니까 고만호 목사 휴대폰 번호도 모르니까 이제 교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 예, 전화 받는 사람이 첩자산중이죠. 고만호 목사한테까지 가려면은 예, 벌써 그 핑계를 대면서 못 만나주겠다. 아니, 전화 왔다는 것을 안 전해주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한테 어, 전화가 왔다는 거,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전해주겠다고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좀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했는데 예, 예, 결과를 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 이유경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시고 지역에서 뭐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여수 경찰서도 바짝 긴장을 해서 그런지 늘 그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주시를 했지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양승태 구속과 박부영 퇴진,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수시 법원 앞에서 시국 기도를 할 때, 예, 이제 그 장소가 예, 집시법에 의하면은, 그 집시 금지구역입니다. 아하, 100m 이내, 예, 101m부터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문 앞에서 했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집시법을 내용을 보면은 그 15조인가 그 5조부터 12조까지를 적용 배제를 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가 10조인가 9조인가 거기에가 그 100m 이내 안에 있으니까 예, 그게 그 안에서 어,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나 문화 행사나 간호 상제 이것은 저기 그 집회와 시에 관한 법률 그 집시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시국 기도를 하니까 예, 자연적으로 이제 뭡니까 법원 내지는 법원의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경찰서에. 예,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는 신고를 받아줄 테니까 집회 신고를 하고 하세요 그래요. 아, 예, 나는 못하겠다. 법으로 그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가 구태여 집시법에 그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랄까 유권 해석을 내려 가지고 나를 그 집시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음, 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죠. 그것도 아이고, 딴 데도 예, 아니고 법원 아닙니까 예, 법원. 예, 비록 시 법원이지만 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나를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음,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몇 시간이나 합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됩니까? 예,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전화상으로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근거가 다음에 그 시국 기도에 예, 모르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은 2조 사항 거기 보면은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이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한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하, 이 시국 기도회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저기 서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남 예, 전남경찰청까지 다 혼자 물어봤죠. 예, 그리 물어봤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치안 정보안이 있습니까? 예, 저 시국 기도하는 거. 이 치안 정보 치안에 해당이지 않습니다. 치안이라는 게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국가와 안녕과 어, 사회 질서의 안정 아니 있습니까? 예, 예,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게 치안이다입니다. 국가의 안녕이라든지 사회 질서 유지 이게 치안이다예요. 치안. 근데 저는 시국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국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녕에 해한 것도 없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도 없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이야기했더니 그 예, 뒤부터는 경찰관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 저편이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지. 혹시 이렇게 시국 기도회를 하면서 예, 예. 다른 이 시국 기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꾸질 할까봐 예. 경찰들이 이제 보호해 줍니다. 저 경원이 됐습니다. 아, 좋은 일이네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 그 청취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제자로서 정말로 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독재자의 편에 서가지고, 독재자 만세를 외쳤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좀 어여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시는 우리 이우경 전사님, 앞으로도 정말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